네, 10시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줄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그리고 NH투자증권 글로벌 전략의 조현주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미국의 국채금리 움직임, 시장의 방향성을 가릴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핵심 이벤트 무엇보다 3월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동현 대표,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글로벌 그리고 국내 증시가 좀 어떤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계속적인 이제 시장의 부양책 등등이 이제 주식 시장을 계속적으로 살리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도 계속 공급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이제 예방률이 높아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지역은 이제 거의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정도로 백신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약간 느리긴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백신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경기 민감 업종들이 이제 미리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슬슬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원자재 가격들도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기가 회복이 되는 현상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 0.6% 정도밖에 머물렀던 10년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는 1.6%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경계성 물량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 앞서서 이제 그만큼 이제 신용 투자 물량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정이 한번 오기 시작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언더퍼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이죠.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사실 1.6이라는 수치는 S&P 배당 수익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럴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데, 국내 증시라든지 미국 나스닥 증시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보는 이런 관점들은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조정을 이끌 만한 아주 강력한 재료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아직은 인플레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왔던 것이죠. 시장만 계속적으로 어떤 변동성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또 코로나19라는 것은 사실 어떤 금융위기, 지역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니까 원자재가 어떤 하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큰 범위의 원자재가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해석은 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특히 니켈 가격이란 이런 가격도 급등했고, 또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구리 같은 가격들도 급등을 했고, 원유, 쌀, 이런 농업적 재료들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경계감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월 중순에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면서 주식은 조정을 맞이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곧 열리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촉각을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이런 시장 부양책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시장이 지금 사실 국채 금리에 적응을 해나가는 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발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좀 임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FOMC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16일에서 17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미 연준이 기존 스탠스에 뭔가 이제 처방전이 될 만한 과연 발언들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상당히 촉각이 곤두서져 있는데, 연구원님, 이번에 FOMC에 그러면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좀 요약해서 봐야 될까요? 네, 3월 FOMC가 아마 이번 주 정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 상승을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가 올라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준이 긴축으로 선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첫 번째로 반영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아직 시장 경기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경기 회복 초반에 금리 상승을 너무 크게 용인할 수 있다라는 우려, 이 두 가지가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왔
올라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3월 달에 연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금리를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 같은 경우는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금리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경기 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캐펙스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금리가 상승한다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금리가 올라오는 거는 경기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개입을 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경기가 기본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에 금리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금리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직접적으로 이런 강한 개입은 없을 수는 있지만 장기채를 좀 더 매입해서 장기채 금리가 좀 올라오는 부분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QE 같은 경우는 작년과는 좀 다른 게 특별한 만기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원하면 장기채든 단기채든 쉽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비중을 최근에 장기채 비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장기채 금리를 조금은 제어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6% 넘어가는 거는 저희가 제시한 상단이 1.5%보다 더 높습니다. 그 말은 경기 개선보다 플러스 긴축에 대한 우려도 반영해서 좀 많이 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페드가 용인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기채를 더 매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개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개선 국면에 금리 상승은 당연한 거지만 경기 개선 흐름보다 지금 금리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들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미 연준이 시장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추가 통화 완화 대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또 불가피한 걸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은 연준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구원님 발언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한 대책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장 국채 금리 자체도 사실 시장이 지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물론 연준에서 쓸 대책은 많겠지만은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뭐 YCC나 이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이런 큰 대책을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나와주면 더 환호를 하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에서 그래도 어떠한 이러한 발언도 안 해준다면은 시장목은 솔직히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큰 폭의 조정보다는 좀 약간 실망성 매물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보합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급등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이제 연준이 일단 QE 쪽만 좀 건드려줘도 장기채 매입을 지속하겠다. 이런 부분만 건드려줘도 시장은 일단은 그렇게 뭐 불확실성이 아주 가중되는 모습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금융 완화적인 모습은 보여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고용이나 이런 실물 등은 회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거둘 때가 아니다라고 지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옐런 의장도 마찬가지, 옐런 네. 그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하면 금융 완화적인 태도는 유지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특단의 대책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단기적인 뭐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좀 보합 정도 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시장이 뚜렷한 모멘텀이 보이면 저희가 기대감이라도 좀 낮출 네.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저희가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현주 연구원이 출연을 해서 뭐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큰 경기 민감주들은 시장에서 유효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추가 부양책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뭐 3, 4월 한국 수출 모멘텀도 상당히 결국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3, 4월은 저희는 리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해서 물가와 수출이 같이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은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이제 물가만 오르고 오히려 매출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은 사실 안 좋은데 네. 뭐 매출 퀀티티랑 뭐 물가랑 가격 지표랑 같이 P와 Q가 오르게 되면 사실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부양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년에도 사실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회복 국면에서 한국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중국 쪽 공급이 축소되면서 한국 수출 물량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미국 쪽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한국 쪽 수출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인 것보다 오히려 좀 더 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수출 국가고 특히 화학이라든가 정유, 자동차, 철강, 기계 이 5개 섹터가 대표적인 수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다른 점은 2016년에는 화학이라든가 정유, 철강, 기계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섹터보다는 공급 측 개혁이 아닌 수요 개선 기반이고 미국 쪽으로 인한 수출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재들도 같이 올라오겠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먼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지금부터 예의주시해서 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FOMC 회를 기점으로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러면 송동현 대표, FOMC 회의 이후로 우리는 시장에서 뭐 미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영역이 될 텐데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 큰 틀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성장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제 금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물론 가치주도 일정 실적이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종목은 일부 좀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아직 끌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전략은 이제 성장과 가치를 이제 혼합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연준의 그런 강력한 부양책이 안 나오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의 면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기채 매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죠. 3조 달러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연준에서 굳이 그렇게 긴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경기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런 두 관점에서 봤을 때 가치주도 인프라 영역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그런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장주 같은 경우도 이 IT 테크라든지 반도체 이런 기술주들도 그 성장에 대한 퍼포먼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전략은 투 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대. 근데 만약에 시장이 조금 조정세를 보인다면 지금 그 테마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수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이 다가오면서 지금 그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나스닥 뭐 상장 IPO 이 관련된 테마들도 맞아요. 지금 불고 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 내에서는 이런 테마 섹터 쪽도 조금씩 단기적 트레이딩도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수익률 향상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FOMC고 FOMC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국내 증시도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최근에 뭐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또 상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우리가 뭐 FOMC 플러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네, 펀더멘털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미국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리 전체 전 세계를 봤을 때 전월 대비 1.4%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DM 같은 경우는 1.4%,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지금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 영업이
순이익이 1분기가 80.6%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섹터별로는 저희는 일단은 경기 회복에 따른 판가라든가 스프레드가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 단기적으로는 1분기, 2분기는 좋다. 그래서 리플레이션 국면을 잘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뭐 S오일이나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세아베스트 이런 화학이라든가 철강주, 뭐 기계 이런 섹터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백신 장세에 진입을 했고 경기도 굉장히 회복 국면으로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펜트업 효과를 좀 이용하자라는 측면에서 보복 소비 관련주들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뭐 유통이라든가 핸드폰 부품주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만큼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궁금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월요일에 10시 투자전략실에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그리고 NH투자증권 글로벌 전략의 조현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